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요즘에 AI가 발전하면서 AI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면 어떡하냐라고 하셔가지고 미래 일거리 시리즈 4편 중에 오늘 두 번째 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 주장은 일자리만 보지 말고 일거리로 사고를 확장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과거에 정리된 직장, 직업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 새로운 창업, 창직 등 미래 할 일들로 사고를 넓혀보자. 그러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일거리를 찾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인구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만큼이나 일거리가 많은 게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일거리들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계신데 앞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것들의 빈도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극한의 폭염이라든지 폭우 가뭄 현상들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IPCC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한국 역시도 거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줄일 것을 계속 줄인 다음에 탄소를 흡수하는 기술까지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빵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탄소 중립이에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달성해야 되는 이유도 있죠. 일단 예를 들어서 알리베,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인데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업에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 역시도 재생에너지 100%로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부품을 납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하면서 그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면은 탄소세를 먹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세금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탄소를 마른 걸레 짜듯이 쥐어 짜야 되는데요. 탄소 배출 비율이 제일 높은 영역은 어디냐면은 1위가 산업, 2위는 전기 난방, 3위는 농업, 임업 등 기타 토지 사용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계속 탄소를 짜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일거리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생겨날까요? 이게 다 일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다?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3.63%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데 일거리들도 당연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수소와 관련해서도 수소에너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원자력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소형 원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높아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유럽에서는 퇴출 시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역시도 그와 관련된 산업에 다양한 일거리들을 열어주게 될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중요한 먹거리.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은 농작물 작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식탁 물가가 높아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이 많이 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곡물의 몇 %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된 거냐? 한국은 20%가 채 되지 않고요. 사람들 요즘에 쌀 대신에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과자, 국수 그런 것들. 이런 건 전량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수입해오는 작물,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의 가격이 높아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더욱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들의 일거리가 많습니다. 미래 먹거리, 농업 아니면은 축산업만 하더라도 일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리고 환경적으로 오자면 제일 문제가 플라스틱이죠.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거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일거리들이 창출이 되는 건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후변화. 일단 극심한 기상 이변의 빈도가 늘어날 것이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안가 지역이 침수되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요.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물 부족 사태, 그리고 극지방 생태계 파괴로 인한 빙하 감소, 그리고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제 간 협력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AI 로봇이 발달해서 이 문제 다 해결해 준다? 그럼 너무나 좋겠지만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거리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도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해양오염,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토지 및 수생 생태계 파괴, 동식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 소음공해로 인한 건강 및 생활 피해까지 다 포함을 해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문제점이 늘어날까요? 다 해결이 될까요? AI 로봇 그런 것들로 다 이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다행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게 동네마다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이 쿠팡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릇 가져가가지고 세제라든지 식료품들 직접 따라서 가져오는 것들이 일반화가 될까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 줄이고자 비행기를 안 타는 운동이 유럽에서 펼쳐지기도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게 늘어날까요? 사람들이 맛 좋은 소고기를 포기하고 지구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뭐 식용 곤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식문화가 넘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아예 예술이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품을 테러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기도 한데 과연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불편과 불행을 감수할 것인가?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강조드리는 것은 그냥 좋아서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은 그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거리가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콘텐츠로 전에 자세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대 합정역에 있는 그 매장인데 버려진 트럭 방수천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다 다르고 빈티지한 매력도 있는데 가격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줄 서서 구매했어요. 자, 사람들이 이걸 줄 서서 사는 이유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힙해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그냥 힙해 보이려고 샀는데 그게 친환경적인 장점까지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픈런까지 하면서 줄 서서 구매하는 그런 우수한 패션 브랜드 중에 친환경적인 국내 브랜드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일거리들 저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사례들을 오히려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신산업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투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재앙을 덜 재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피해를 줄여주는 분석 역할을 하는 솔루션 회사도 있고 그리고 각 기업에서 탄소를 진짜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이 부분에서 얼만큼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주는 솔루션 기업들도 생겨나서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먹거리 중에서 소고기에 의한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식물성 대체 단백질 이 투자도 상당히 높았었죠.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아마 배양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해서 일거리들이 앞으로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많을 것 같으세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분야에서는 수학, 과학, 물리학 이런 것들 전문 영역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 배운 일에다가
친환경적인 요소만 섞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꽤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분야의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실 기후위기, 우리 살아생전에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거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위기,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회를 보자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인간의 일을 다 빼앗을까봐 걱정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우려해야 되는 것은 AI, 로봇 등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도 기후, 환경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봐가 사실 더 걱정이 된다가 저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문제들과 관련된 직장에 취업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와 관련된 일거리를 새로 만드시거나 직접 창업, 창직을 하시거나 사회운동, 봉사를 하시거나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AI가 앞으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 가지고 경쟁하시지 말고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의 기후변화,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일거리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미래 진로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정리된 일자리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할 일들, 일거리로 사고를 확장해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진로 기회들이 저는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전에 올린 적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친환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신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